네, CEO 앤 크리에이터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는 현재 TMI 방송국에서 중국어 전문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요. 저희가 강의를 나눠드렸는데요. 한마디로 통하는 고품격 스피치, 중국어 스피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어 스피치 하면은 아직 중국어 기초도 안 돼 있는데 스피치까지 하면서 조금 겁먹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예, 중국어 실력이 굉장히 초급이라는 기초, 이런 가정하에 단 한두 마디의 중국어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품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고품격, 쉬운 고품격 중국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중국어 스피치를 배우기 전에 스피치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발음과 발성 연습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간단하게 하고 또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서 각자의 이런 문제점이나 혹은 고민점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 또 서로 피드백해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지금 스피치 아카데미를 꽤 회차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이재 원장님이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복식호흡이나 또 최근에는 김예슬 아나운서나 또 김간 아나운서 등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것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혹시 연습을 하고 있다거나 적용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이슬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번 수업 때 스토리텔링과 감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저는 실제로 그 수업에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수업을 배우면서 이렇게 평상시에 사람들과 얘기할 때 어제 주말에 내가 뭐 했는지 얘기를 할 때 좀 더 조리 있게 말을 잘 하게 됐다고 생각을 조금 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경연 아나운서의 카리스마 스피치에서 거기서도 질의응답 시간뿐만이 아니라 수업 시간 동안도 배운 게 되게 많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카리스마, 정말 사람들의 시선을 휘어잡는 그런 걸 배워서 이렇게 저도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말하는 법을 얘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습득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혹시 이 점은 조금 뭔가 실천하기가 힘들다거나 좀 본인의 스피치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좀 허스키하고 좀 낮은 목소리가 고민인데요. 지혜 원장님이 너무 발성과 복식호흡을 잘 알려주셨지만 이게 사실 할 때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하는 등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실제 생활에서 복식호흡으로 얘기를 할 때가 이렇게 딱 나오진 않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게 돼서 이게 실생활로 적용하기에는 복식호흡보다는 이렇게 실생활에 비쳤을 때는 스토리텔링이나 그런 게 조금 더 유용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경화 기자님도 한번 들어보죠. 네, 실생활에서 내가 이거는 잘 적용이 되는데 또 어떤 거는 좀 힘들다 이런 것들. 교육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말을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훈련을 배운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이었거든요. 지금 딱 차분하게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말을 이제 조곤조곤하게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전달할 때 이렇게 천천히 말하는 방법을 계속 하니까 상대방도 굉장히 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기가 쉽게 알아듣기 쉽다고 한다든지 좀 저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차분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벌써부터 효과가. 네,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면 혹시 최종적으로 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스피치적으로 가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목표하시는 그런 정도가. 목표하는 정도가 사실은 제가 말이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말을 할 때 다른 기자들이 저에게 혀가 짧은 소리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알짜 제가 유학을 해가지고 리을 발음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리을 발음도 잘 되고 한국어를 조금 더 정확히 말할 수 있게,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스트레이트 기사를 이제 한국말로 정확히 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네,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이제 실생활에서는 어떤 연습 방법을 혹시 그럼 천천히 하는 것 외에도 혹시 뭐 복식 호흡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시는 게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올바른 소리가 나오려면 이제 고든 자세가 우선 첫 번째라고 말씀을 하셔서 항상 이제 걸어 다닐 때 하체에 이제 힘을 주고 이렇게 항상 등을 피고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좀 틈만 나면 이제 복식 호흡을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30분씩 이렇게 내서하기가 쉽지는 네,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틈틈이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도 그게.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재 원장님이.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사실 이재 원장님은 저희 TMI의 이렇게 자타공인 정말 아나운서의 정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발음 발성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솔직히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해서, 정말 혹시나 해서 혹시 여쭤볼게요, 한번. 혹시 뭐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거는 꼭 유지하기 위해서 꼭 놓치지 않고 연습을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가르치고 전달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겸손하게 배워야 되고 제가 가르치는 그 메시지를 제가 매일매일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매일매일 복식호흡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전하면서 저 또한 그 말에 스스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민은 복식호흡이 한국어를 말할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데 영어로 진행을 하거나 영어 스피치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모국어만큼 영어로 진행을 할 때는 복식호흡이 잘 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최근에 참 많이 자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어는 뭐 일단은 문제가 전혀 없으시고 영어만 조금, 한국어만 이 정도 뭐 완벽해도 정말 네, 괜찮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자분들이나 뭐 CEO분들 그리고 뭐 요즘은 일반 직장인분들도 발표할 자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스피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스피치라는 것이 정말 평생의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 말을 저의 정말 친한 친구들만 알아들었어요. 말이 너무 빠르고 또 너무 빨라짐과 동시에 발음이 굉장히 많이 뭉개져서 뭐라고 이렇게 듣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리고 플러스 저도 약간 저음과 허스키한 목소리, 이게 굉장히 고민이 커서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니면서도 뭐 교정기 했니? 혹은 유학 갔다 왔니? 이런 말들을 수시로 들었습니다. 정말. 근데 저는 교정기를 낀 적도 없고 유학도 중국에 잠깐 1년 다녀온 게 다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렇게 발음과 발성 습관이 안 좋은 사람들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아나운서 분들 보면은, 먼저 아카데미에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부터 목소리가 어느 정도 좋고 발음 습관도 나쁜 습관이 없는 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같이 발음 발성 습관도 안 좋고 이미 가지고 있는 뭔가 소리가 어렸을 때부터 막 좀 잘못 쓴 거죠. 목을 많이 쓰고 해서 안 좋은 경우에는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학교 시절 여자 중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여자 중학교 시절에 합창 대회를 매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밤마다 정말 이 1, 2, 3위 이 서열 안에 들기 위해서, 수상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학교 끝나고 학생들이 집을 안 가고
합창대회를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었는데 한 반에 한 35명 정도? 근데 제 기억에는 그 35명이면 목소리가 좋은 친구도 있고 평범한 친구도 있고 정말 허스키하거나 막 앵앵거린다고 하죠. 그런 소리가 나거나 조금 듣기에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꽤 여러 명 있죠. 근데 합창을 할 때면 소리가 그런 친구들조차도 되게 곱다, 되게 곱고 맑은 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착안해서 내가 노래를 부르듯이 한번 말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로 발성법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발성법이 많은데요. 이제 여러 가지 발성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맞으시는 걸 찾는 게 중요하신데 저는 노래로 하는 발성법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문 한번 보시면은 여기 예문 첫 번째 그 미분양, 이거 뉴스인데요. 미분양 관리 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여기까지만 할 때도 한 글자 한 글자 음을 넣어서 성악을 하듯이, 내가 성악가는 아니고 성악을 배워본 적도 없지만 성악을 하듯이 약간 깊고 웅장한 소리를 내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미분양 이렇게 말하는 거랑 약간 좀 부끄럽지만 노래를 좀 해보겠습니다. 약간 미분양 이렇게 해서 미분양 관리 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은 소리가 조금 더 울림이 강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점점 끊어서 미분양 관리 이렇게 끊어서 하다가 이제는 힘을 줘서 미분양 관리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여러분들 눈이 커지고 입 안에 공간이 넓어지고 내가 성악을 하려고 하니까 소리를 최대한 둥글고 동굴처럼 내려고 하니까 저절로 눈이 커지고 안에 아치가 저절로 열리죠. 근데 이 상태로 관건은 이거를 일상생활의 말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죠. 근데 이거를 정말 사실 이거를 매일 해야 되는데 저도 부끄럽게도 매일 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하루만 제대로 해도 그날 친구랑 전화 통화하면 오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오늘 좀 되게 아나운서 같다. 이런 소리를 실제로 들어요. 근데 어느 날은 컨디션 안 좋고 관리 못했다 그러면 오늘 뭐 감기 걸렸어? 어디 아파? 이런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 방법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스타카토식으로 미, 분, 양, 관리, 지, 역 이렇게 하면서 안에 목이 열리는 느낌을 계속 인지를 하셔야 돼요. 예. 인지를 하면서 이거를 일상 말을 할 때도 미분양 관리 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지금 일상으로 말하는 투랑도 조금 더 소리가 좋아지죠. 근데 이거를 계속 하시면요. 여기 성대 주변이 다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도 처음에는 계속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막 10kg를 들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10kg를 들더라도 힘들게 들어요. 근데 근육이 굳으면은 똑같은 10kg를 드는데 결과물은 똑같아요. 다 들어요. 근데 훨씬 쉽게 들어요. 이것인 즉슨 처음에는 내가 이 소리를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억지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뭔가 좀 힘줘서 부자연스럽게 내게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힘 빼는 연습을 하고 점점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근데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힘이 들어서 저절로 힘이 빠지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연습을 하루에 30분이라도 근육 운동은 안 하면은 바로 빠지시는 거 아시죠? 근육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30분이라도 정말 힘들어요. 발성 연습. 저도 어제 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30분, 1시간이라도 힘들게 하면은 나한테 이런 소리가 나오나? 이런 순간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네, 이런 약간 방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이 방법이 맞나? 굉장히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나 좀 소리 괜찮게 나온 것 같아. 이런 순간들이 가끔 느낌이 온다고 하죠. 느낌이 오는 순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 맞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체득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았다 하면은 그걸로 정말 연습을 꾸준히 매일매일 30분이라도 한 번에 2시간 하고 다음날 쉬지 마시고 매일매일 30분이라도 하시고 플러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방법들 말고도 각각의 아나운서들은 뭐 박명수 호통 발성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방법들이 뭐 유튜브에서도 뭐 성악 발성 이래서 뭐 후두 내리기 막 별별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보시면서 시도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방법 하나를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과 플러스 이거를 하다 보면 또 매너리즘이 옵니다. 이 방법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다른 방법들을 계속 흡수를 하면서 시도를 끝까지 해봐야죠. 네. 그래서 한번 같이 한 번씩 따라 해보고 한번 넘어갈까요? 네. 좀 약간 스피치 연습을 할 때는 망가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원래 되게 웃기게 해야 돼요. 네. 네, 마이크는 어차피 큰 소리 낼 거니까 적당히 하고 다 같이 한번 한 줄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제가 하면은 따라해 주세요. 미, 분, 양. 미, 분, 양. 그러니까 성악을 한다고 약간 내가 파바로티가 됐다 생각을 하시고 네, 하겠습니다. 괄, 리, 지, 여, 해. 괄, 리, 지, 여, 해. 적, 용, 돼, 고, 인, 는. 적, 용, 돼, 고, 인, 는. 전, 세, 보, 증, 금. 전, 세, 보, 증, 금. 반, 환, 보, 증. 반, 환, 보, 증. 등, 예, 지, 원. 트, 레, 지, 원.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어붙여서 미분양 관리 지역의 이 목의 느낌을 기억하시면서 벌어진 느낌을 여기 한 마디만 한번 해볼게요. 미분양 관리 지역에 미분양 관리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반환보증. 네,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네, 이거를 정말 이 목의 느낌을 계속 기억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기초 발음 연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인 중국어 스피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품격 중국어인데요. 혹시 중국어 배워보신 적 있나요? 있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배우셨어요. 혹시 어느 정도 언제? 저는 고등학교 때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녀서 전공이 중국어였습니다. 3년 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네. 졸업을 한 동시에 사용을 하지 않아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한 기초에서 중급 정도 단계로 네네. 뭐 유학을 다녀오시거나 그런 적은 네, 없습니다.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처음 접했는데 선택 과목으로 좀 한자가 싫어서 쳐다보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자를 정말 안 좋아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중문과를 가게 돼서 중국어랑 가깝게 되었는데 저는 일단 한자는 솔직히 지금도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회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꽤 쉽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발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도서관이다 이러면은 중국어로는 두슈관 이런 식으로 자음이 꽤나 엇비슷하게 겹치면서 발음이 어느 정도 비슷해서 꽤나 재밌게 배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성조죠. 그래서 기본적인 성조. 근데 여러분들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저희의 목표는 한두 마디, 임팩트 있는 한두 마디를 통해서 중국 비즈니스 현장에서 품격 있는 중국어 한두 마디를 딱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그런 게 저희 오늘 강의 목표이기 때문에 부담을 딱히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중국어를 하는 CEO의 영상을 찾았는데 여러분들께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 영상이 저작권 문제로 제가 영상을 준비하지 못했고 제가 영상에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뭐 일반인 분들이 중국어들은 뭐 HSK나 또 뭐 기업에서 많이 필요하니까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많이 하기도 하고 비즈니스에서 간단하게 필요하기도 해서 많이 하는데
솔직히 CEO들이 중국어를 하는 거는 많이들 잘 들어보지 못하셨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낯설었었는데 CEO분들 중에서 정말 최초로 자신의 모국어 외에 그 나라 현지에서 그 나라의 현지 말로 한 그런 CEO가 있더라고요. 한번 목소리를 듣고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제가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很早聊咱中国的天学用中文 여기까지. 굉장히 짧죠. 네. 제가 이 짧은 부분을 왜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요. 이분이 일단 목소리 혹시 모르시겠어요? 유명한 분이신데? 딱 맞추셨네요. 네. 그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대담인데요. 이 중국 칭화대에서 이제 대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경영관리대학의 자문위원으로 무려 위촉이 됐다고 하네요. 2014년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학생들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대담을 했었는데 무려 중국인 사회자랑 중국어로 대담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들으신 게 제 중국어가 조금 부족하지만 일단 중국어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말한 거였는데 사람들이 환호성이 굉장하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딱딱할 수 있는 공식 석상에서 일단 중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환호성을 막 저는 처음에 반응만 보고 어디 대단한 발표라도 하셨나 혹은 개그라도 이렇게 유머러스한 개그라도 하셨나 했어요. 근데 반응이 또 영상까지 보시면은 정말 그렇게 얼굴들이 환할 수가 없어요. 막 다들 활짝 웃으시는 얼굴로 환호를 정말 진심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국어를 한다는 것은 중국인들 마음 사기에는 정말 1등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크 저커버그뿐만이 아니라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중국과의 그 기후 협약을 이제 그거에 대한 연설을 이제 하는데 기조 연설을 하는데 중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지구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让地球再次伟大 라는 이 짧은 중국어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본인의 모국어로 하다가 본인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만 딱 한마디로 했는데 당시 또 반응이 굉장히 핫해서 그 SNS 상에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또 중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상단에 오르는 한마디 했는데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설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봤거든요. 그 제주도의 원희룡 도지사 그분이 영어로 거의 10분 넘게 영어로만 막 기조연설, 환영사 이런 걸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크게 주목을 받진 않죠. 정성을 표하고 성의를 표한 정도는 알 수 있으나 언론에 막 이렇게 막 찬사를 할 정도로 이렇게 주목이 되고 막 이러진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플러스 CEO분들도 중국어를 니하오 이상으로 한 발짝만 더 나아가시면 정말 중국인의 마음도 잡고 정말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크게 알아주고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중국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배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중국어를 한다 그러면 보통 저한테 다들 하시는 말씀이 니하오, 니吃饭了吗? 니叫什么名字? 요거 세 마디 외에는 제가 사실 거의 대부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아주 최소한의 기초 중국어만 알고 있고 그것도 많이들 쓰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중국어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중국어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초 중국어랑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내가 습득할 수 있는 수준, 이런 수준은 비슷한데 드리는 노력은 비슷한데 효과는 훨씬 큰 임팩트 있는 중국어를 알려드릴 겁니다. 굉장히 사소하지만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 끝나고 나가서 바로 중국인들이랑 회식이 있거나 사업자 만났다 바로 써먹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그 중국어의 기본 성조
이제 네 가지 일성, 이성, 삼성, 사성으로 나뉘는데요. 중국어에는 성조가 이제 소리의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너 어디야 이거를 뭐 사투리처럼 너 어딘데 이런 식으로 이거랑 너 어딘데 이거랑 높낮이는 이렇게 많이 다르지만 똑같은 뜻이 되죠. 하지만 중국어는 같은 글자를 말해도 높낮이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성에 마라고 엄마를 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성에 보면 마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거는 욕하다. 그래서 자칫 엄마를 불려다가 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또 성조가 틀리면은 많이 못 알아들으세요, 중국인 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성조를 해야 되는데 쉽게 일성부터 알려드리면 좀 소울의 높이로, 약간 높은 정도의 높이로 일정하게 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 쭉. 네, 좋아요. 그러면 일성 쉽죠? 이성으로 가볼까요? 이성은 약간 중간의 음계부터 솔까지 가는 거예요. 마.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셔서 바로바로 배우시는데? 그러면은 삼성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삼성 조금 어려워요. 삼성은 정말 내 목소리를 지하 끝까지 한번 보내보겠다 싶을 정도로 마 이렇게 마 한번 해볼까요? 마 약간 소리가 좀 약간 거의 최대한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저음을 내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마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사성은 약간 좀 누군가 이렇게 말 안 듣는 어린이 꾸중하는 콩밤 때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임마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마 조금 더 세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어서 말해보면 한번 해볼까요? 오늘 스피치 수업이라 그런지 굉장히 음감들이 좋으세요. 정말 잘 따라하시네요. 네. 자, 그래서 성조까지 했으니까 처음 만났을 때 상황별 한번 중국어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니하오 많이 하죠. 니하오는 안녕하세요 알죠? 원래 니하오가 삼성이 붙어서 니하오 이건데 보통 중국어에서는 삼성이 붙으면은 너무 발음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언어는 좀 편하게 말하려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이성, 삼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니하오 이렇게. 그래서 중국어 초보들은 니하오 이렇게 말하는데 좀 내가 있어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니하오 약간 이렇게 니하오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니하오 하오 이렇게 다 올라가지 마시고 반삼성이라 그래서 니하오 찍어주고 끝. 다만 하오 할 때 확실히 찍어줘야겠죠. 밑으로 니하오.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니하오. 그러니까 하오를 할 때도, 그러니까 영어를 할 때도 만약에 케이크를 말한다. 그러면 영어로는 케이크라고 하면 콩글리시가 되듯이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니하오, 하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말 모음으로 잡아주기보다는 니하오, 하오. 약간 이게 오야, 어야. 근데 오랑 어를 이렇게 분명히 발음하는 것도 아니고 니하오, 하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니하오. 네, 좋습니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근데 여기서 니에다가 니은 받침 붙여서 닌하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닌하오. 네, 좋습니다. 여기서 니하오와 닌하오 굉장히 비슷하죠. 닌하오가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고등학교 때 저력이 나오는데요. 닌하오는 약간의 높임을 해주는, 사실은 이 중국어에는 딱히 우리나라처럼 존칭어가 분명하게 존재하진 않습니다. 다만 아주 몇 개의 단어에서만 이런 식으로 존칭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닌입니다. 니 대신 닌인데요. 여기서 닌이라고 하면은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친구끼리나 혹은 뭐 캐주얼한 일상생활에서는 안 쓰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자리나 서면상으로 예우를 갖출 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 예우를 갖춘다고 해서 약간 회사의 위치로 따지자면 내가 갑이고 상대방이 을인 약간 입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닌이라고 쓰면은 나를 낮추는 것 같고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해서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닌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닌은 상대방을 나는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는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당신과 진심으로 성실하게 소통을 하고 싶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갑인 위치라고 해도 닌자를 써주면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약간 존경합니다가 아니라 난 당신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쓰셔도 굉장히 품격 있는 중국어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그럼 이제 인사를 했으면은 바로 나오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다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주 의례적인 말이지만 꼭 써야 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기초 중국어는 认识你很高兴이라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또 여러분들이 여행이나 일상에서는 이걸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글로벌한 무대에 나갔을 때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좀 더 쉽게 싱회, 싱회 여기서 싱은 행복할 때 그 행자고요. 회의는 그 회식, 모임할 때 그 회자입니다. 그래서 싱회, 싱회 두 번 꼭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이거를 싱회, 싱회. 그래서 중국에 손님 오시면은 바로 그냥 마음만 이렇게 눈빛으로 전해드리지 마시고 싱회, 싱회 이러면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네, 싱회 한번 따라해볼까요? 싱회, 싱회. 싱회, 싱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했으면은 약간 서로 인사를 하겠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여쭤볼 텐데 중국에서는 굳이 성함까지는 자세하게 이름 석자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업무상으로는 김 사장님, 김 대리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것도 미엔꼬이싱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엔꼬이싱 발음 좋으신데요? 네. 이러면은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게 약간 미국에서 영국 영어 하는 느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국 영어 딱 들으면은 너무 고급지고 좀 품격 있고 엘레강스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중국에서는 이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캐주얼하게 니짜오 셔머 밍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짧고 품격 있게 밍꾸이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답으로 워싱, 워가 나고 싱은 성씨. 그래서 내 성은 찐 김씨입니다. 혹은 이씨입니다 하면 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감사의 표현. 감사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감사 표현을 하면 좋죠. 물론 통역사가 붙을 수도 있지만 감사의 표현만큼은 제가 정말 감사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특히 중국은 손님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접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시면은 굉장히 이렇게까지 저희를 챙겨주시다니 너무 죄송할 정도로 챙김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정말 감사해요 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보통 사람들이 시에시에 이것만 알죠. 시에시에 하면은 그렇다고 약간 시에시에시에시 이렇게 하면 또 격조가 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좀 정말 많은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이러면은 일단 깐시에를 붙이는 건데 전 여기다가 정말 혹시의 경우를 대비해서 3단계까지 다 써놨습니다. 첫 번째가 깐시에 이렇게만 하면은 깔끔하게 그냥 업무상으로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다가 페이창 깐시에 이렇게 페이창이 붙으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좀 많이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非常感谢 非常感谢 네,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거의 은인이다. 내가 정말 너무너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울 정도로 정말 은인이다 싶을 정도의 고맙다 하면은 앞에 쩐더
한번 따라해볼까요? 真的. 真的. 네, 우리말 真的가 아니고 약간 여의처럼 真的. 네, 그래서 真的는 우리말로 진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는 真的非常感谢. 네, 한 번만 더 따라해볼까요? 네, 真的非常感谢. 네, 좋습니다. 다들 성조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다 좋으셔서 바로 진짜 써먹으셔도 충분히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정말 저희 이제 유머러스한 표현은 제가 이제 끝나고 아마 따로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바로 이제 중국인과의 저녁 식사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중국인들은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 업무차 갔는데 막상 중요한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업무적인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시콜콜한 스몰 토크만 하고 사업적인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막상 이제 밥을 먹으러 가니까 술과 함께 사업적인 얘기가 술술술술 나오더라는 거죠. 중국인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인은 술과 담배를 단순히 우리나라도 물론 술이 약간 뭔가 하나가 되고 조금 벽을 허무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 중국은 조금 더 그게 강해요. 그래서 약간 담배를 권하는 것도 나 친구가 되자 우리 정말 잘 해보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중국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때 좀 현명하게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회식에서 바로 쓰실 수 있는 중국어인데요. 자, 먼저 한 잔 받으세요 이렇게 할 때 여기 보시면 我敬你一杯 한번 따라해 볼까요? 我敬你一杯 한 번 더 我敬你一杯 네, 我 내가 敬 겸손하게 니 당신에게 一杯 한 잔 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잔 받으세요 할 때 이렇게 하는 표현이고요. 근데 주의하실 게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따를 때나 받을 때나 약간 이렇게 하고 좀 극 예우를 갖춰서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맥주다 그러면은 1인 1병. 맥주는 1인 1병으로 해서 각자 알아서 따라 마시고 만약에 고량주다 그러면은 한 두세 명당 한 병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은 그냥 이제 옆 사람 정도 따라 마시는 건데 따라줄 때도 이러면서 같이 마시고 그냥 따라 주실 때 테이블이 있잖아요. 내 앞에 테이블 있으면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살짝 굽혀서 톡톡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처음 보시는 거죠. 톡톡. 근데 이게 뭐냐면 중국의 오래된 문화인데요. 차를 받을 때나 술을 따라줄 때 술잔을 이렇게 잡고 받기보다는 이렇게 앞에 테이블을 톡톡 가볍게 손가락 살짝 구부려서 두드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술잔 따라주셔서 차를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청나라 때 건용 황제가 그때부터 이제 유래된 관습인데요. 그때 이제 황제가 밖에 민간 시차를 나갈 때 몰래 평상복을 입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간에 힘들어서 찻집에 들려서 차를 마시잖아요. 우리 카페 가듯이 당시에는 찻집에 들렸었는데 이제 그때 신하가 이제 신하에게 차를 따라주면은 원래는 이렇게 절을 거의 하듯이 하면서 막 무릎 꿇고 예우를 갖춰야 되는데 이거를 들키면 안 됐던 거죠. 몰래 나간 거니까 평민 신분처럼 해서 그래서 이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무릎 형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걸로 예우를 갖춰라. 손가락으로 무릎을 구부리듯이 해서 예우를 갖춰라. 그러면은 그거를 인정해 주겠다. 해서 그때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차를 따라주면은 이렇게 해서 예우를 갖췄었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안 구부리고 한 살짝 가볍게 가볍게 구부려주고 근데 이걸 또 너무 뻗어주시면은 차 좀 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짝 구부려주시고 편하게 톡톡 이렇게 테이블을 톡톡 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럼 술을 받았으면은 또 이제 건배를 해야겠죠. 건배 쉽습니다. 깜빼이. 네. 쉽죠. 한자까지 똑같아요. 잔을 비우다. 말을 간자 써서 깜빼이. 이렇게 해서, 네. 쉽죠. 첫 잔은 원샷. 근데 이게 중국은 좀 심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첫 자는 원샷을 해줘야 조금 좀 안 섭섭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첫 자 원샷하고 다음부터는 조금 힘드신 분들은 말씀을 미리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술 잘 마시는 직원을 데려와서 리드를 하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술 못 마시는 분들을 위해서 멘트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거절하기가 너무 죄송하다 한데 그냥 무조건 죄송합니다 라고만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유머를 섞은 표현인데요. 네, 일단 읽어드리면 只要心里有茶水也挡酒인데요. 이 말은 즉슨 마음만 있으면 차도 술이 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가져온 것 중에 제일 긴데요. 혹시나 중요한 귀한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내가 좀 거절을 해야 된다. 그러시면은 요거 좀 연습을 해가셔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관습적인 그런 관용 어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좀 시적인 표현,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시적인 표현을 중요시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일상적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의 표현을 할 때도 이런 좀 미사여구 같은 말씀을 드리면은 좀 웃으시면서 오케이 알겠다 하실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짧게 끊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只要 한번 해볼까요? 只要 네, 뭐뭐 하기만 한다면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心里有 네,心리가 마음이죠. 마음 신자인데요. 요는 있을 유자에서 마음만 있다면 옆에 보면은 茶水 네, 차자에다가 물 숫자입니다. 그래서 찬물이 곧 당지오, 당은 막다 당자거든요. 네, 그래서 지오는 술 주자에서 네, 찬물이 술을 막을 수 있다. 즉 찬물이 술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도 곧 술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내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이 말씀을 나는 술을 좀 못하겠다, 몸이 안 좋다 하신 분들은 只要心里有茶水也挡酒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중국인 분들이 좀 좋아하시면서 네, 여러분들도 건강도 지키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좀 술을 잘 마시는데요. 저는 술 자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분위기를 띄우는 멘트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네, 그 중국인 분들도 주량을 많이 물어보세요. 네, 우리나라도 주량 많이 물어보지만 중국인 분들도 니, 당신, 지오량, 지오 방금 배웠죠? 술 주자를 지오라고 하고요. 량 말 그대로 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니 지오량 또 샤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핑이 있죠? 요게 한 병이고요. 옆에 이다는 뭘까요? 혹시 예상 안 가시나요? 네, 이 다는 한 다스입니다. 중국인들은 이렇게 말하면은 한 병과 동시에 한 다스가 될 수 있어요. 12개가 든 거. 실제로 중국인들 회식 자리 가면은 맥주 한 짝, 괴짝을 한 구석에다 놓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만큼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회식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친구들이랑 놀 때도 우린 밥 먹으면서 뭐 사이다나 이렇게 시키잖아요. 뭐 맥주를 시켜도 그냥 한 잔. 근데 중국인들은 좀 친구들 여러 명 모였다 그러면 한 괴짝 갖다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차와 술을 사랑하는 국가인데요. 그래서 내가 술에 자신이 있다 하면은 자신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하면은 한 다스도 먹을 수 있다. 한 병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유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한번 했는데요. 그리고 또 앞서 스피치에서는 제가 그 성악 노래 발성법 알려드렸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방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또 새로운 방법도 시도해 나가면서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감이 안 와도 이게 맞나 싶어도 계속 녹음을 해보면서 꾸준히 하고 하면은 정말 발전이 있습니다. 저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많이 좋아진 만큼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미 다 좋은 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